皆さんこんにちは。私は日本からこの大好きなマレーシアへ参りました。それはなぜ、こちらに来たかということは、私は世界120カ国ほど水の大事さを訴えて回っております。洗剤が済むような、そんな特殊な水を我々は開発して皆さんにお願いしております。ですから家庭で食器を洗う、また着るものを洗う、そういったものにもおります。안녕하세요. 네, 한국에서 디레카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오곰입니다. 앞에 영상은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그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크림프로라고 하는 그런 세탁 전문 체인점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MOU를 맺고 홍보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건데, 이거를 이제 디레카 영상 설명하는 거를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또 회장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개발자의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오늘 이 영상은 아마도 디레카를 이제 궁금해 하시거나 아니면 제 구독자일 수도 있고, 디레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이 설명을 거의 10년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설명을 한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디레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전화는 많이 오시는데,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아마 링크를 보내드리고 이제 이거를 보시라고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조금 길 거예요. 이게 워낙에 다양한 방면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줄여가지고 빠르게 좀 진행을 해서, 그래도 제가 권해드리는 제품, 그 다음에 쓰시는 제품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알고는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름 명칭은 디레카라고 불러요. 그 디레카가 아니고 디레카입니다. 네, 제 발음을 자꾸 디레카라고 하시던데, 그냥 뭐 발음이야 그렇지만은 뭐 그냥 디레카라고 부르고요. 정확하게는 수력 발전 음이온 광전자 부여장치라고 합니다. 저희들 그냥 줄여서 활숙이라고도 부르긴 한데요. 이게 정확한 명칭은 수력 발전 음이온 광전자 부여장치 이거를 만드신 분이 타무라 키쿠오라고 하시는 분인데, 타무라 그룹의 CEO셨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에포크 환경 기술 회사라는 회사하고 타무라 시스템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이제 타무라 비즈니스, 그 다음에 타무라 시스템 아시아 태평양, 여기에 이제 싱가포르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 회사를 만든 이유가 싱가포르에 있는 그 큰 호수 있잖아요. 거기를 수자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 그것 때문에 저걸 이제 합작 회사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42년 후쿠시마 출생이세요. 도쿄에 있는 쿠와사와 대학교에서 계시다가 건축, 미술, 사진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을 일을 오래 하시다가 그 자연과학을 디자인에 접목하는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선구적인 환경기술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키나와 현에서 그 농업 컨설턴트로 또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녹색지구재단 뭐 이런 것 쪽에서, 뭐 일본에서 왜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나무 심잖아요. 그런 일을 좀 하셨고요. 미국 친환경 건축, 이 디레카가 친환경 건축 자재로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회원으로도 계시고, 또 일본에서 이제 교토, 고베, 뭐 리츠메이칸, 시마네 대학 이런 데서 그 물만 연구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의 이제 회원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물포럼 NPO 단체에 또 거기서도 이제 활동을 하시고, 이제 일본 건축의학협회, 건축의학협회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집 안에서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를
뭐 연구하고 이런 거를 개선해 나가는 뭐 그런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키노메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 쪽에 NOP 단체에서 또 활동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 회사 설립은 뭐 이거는 제가 왜 가지고 있냐면은 한국에 세미나를 몇 번 하셨어요. 한국에서. 그때 개발자의 이제 프로필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그때 받아놓은 자료거든요. 제가 이제 뭐 후쿠시마 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쓰나미 온데 거기에서 태어나셨어요. 1970년도에 음이온을 이제 건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 10년 후 자연과학과 건축자재 내부에 음이온을 사용하는 바탕으로 첫 에코하우스를 설계합니다. 이런 것도 설계하시고 여러 가지 설계를 많이 하셨어요. 뭐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가지고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에어컨의 냉각탑, 레지오넬라균 확산을 방지하는 장비 이런 거를 개발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 디레카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후 20년 동안 2,500개 이상의 물기업 재생기 첫 번째 버전인 바이탈 홀더 이거를 이제 만들으셔가지고 납품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 이제 뭐 야마자키라든지 야마자키가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유명하냐면요 제빙기 그 얼음을 만드는 기계 그 제빙기가 유명합니다. 그 야마자키 그 다음에 뭐 다이에이, 자스코, 도요 수이산 그다음에 고베 스틸, 니폰 스틸 여기에 디레카가 들어가거든요. 이 쇠를 만들 때 그 쇠를 담그는 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 거기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디레카를 개발을 해가지고 첫 번째 유닛은 토레이 아시죠? 우리나라 저기 구미에도 하나 공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토레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토레이가 섬유 쪽으로 유명하거든요. 섬유라든지 그리고 그 필터 수처리 필터 아마 담수화 시설에는 이 토레이 필터가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제가 무슨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레카를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같이 연구도 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분이 사사키 타다시라고 이제 로켓 사사키라고 이제 별명을 가지신 분인데 요런 전자계산기 있잖아요. 요 전자계산기를 처음 개발하신 분이 저 사사키 타다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이제 전 사프의 부사장을 했었고 명예고문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뭐 부시콤, 인텔 쪽에 그 개발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휴대용 계산기 발명가, 뭐 스티븐 잡스의 개인 고문, 이제 손 마사요시, 뭐 저희들 잘 알고 있는 그 손정이라고 하죠. 예. 소프트뱅크의 그 일본 전자 산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 전자의 기술이 디레카에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액정 디스플레이, LCD TV 이거는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이 저 기술을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로열티를 지급을 안 하고 이 사사키 타다시라는 분이 그 기술을 전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샤프에서 삼성에다가 또 거액 소송을 걸었었죠. 근데 그거를 이 타다시 사장님이 거의 돈을 받지 말고 그냥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 테레비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80년대에 타무라 씨에게 물과 나노 기술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조언을 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같이 일을 하셨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이 리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일본 국립 이화학 연구소입니다. 여기서 노벨상이 4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디레카를 가지고 가서 이제 일본에 있는 물기계를 여러 개를 많이 가져가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가장 우수했다라고 이제 리켄에서 얘기를 해준 게 저희 디레카고요. 그 다음에 카즈이코 아츠미 이 사람은 아톰 아시죠? 아톰에 그 왜 박사님 나오잖아요. 그 머리 하얗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래 그분의 모태입니다. 그 캐릭터의 모태가 되는 분이 저 카즈이코 아츠미라고 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심장 제세동기 그거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 그분도 같이 이제 고문하고 이렇게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할 때 같이 참여했던 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농협 컨설턴트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게 또 들어가 있네요. 예. 요거는 뭐 아까 앞에 설명드린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국내에서 이제 영업 활동할 때 쓰던 팜플렛 안에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분이 그 사사키 상이고, 이분이 이제 리켄에서 디레카를 담당으로 연구하던 이제 나카무라 시니치로라고 하는 그런 연구원이고요. 네, 지정 연구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츠이코 아톰에 나오는 그 박사, 네, 그분이 이제 모태가 된 그분이고, 여기도 이제 이분도 있고, 뭐 이분은 이제 뭐 디레카를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스웨덴인가 노르웨이네요. 노르웨이의 대학 교수인데 이 디레카를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은 이게 지금 모델이 다 바뀌었는데요. 요 모델은 지금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아예 단종을 시켜버렸고, 지금 이 모델에서 전부 다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2세대인가 3세대의 아마 모델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요거는 뭐 재원들은 이렇다고 하고, 제가 이 디레카를 만나면서 이 농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제가 뭐 어쩌다 보니까 농업을 하게 된 게, 이 디레카가 농업에도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농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디레카가 받은 뭐 이제 인증서들입니다. 뭐 영국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영국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스리랑카인가 그렇고, 또 이게 프랑스인가 그럴 거예요. 예, 프랑스인가 그렇고, 일본에서도 당연히 받았고요. 네, 스페인은 유럽 쪽에 이제 EU가 되면서 이제 공동으로 받는 그런 건데, 뭐 저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폴란드, 뭐 일본 물포럼,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메리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미국인 것 같아요. 네, 미국에도 많이 나갑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거는 아마 미국의 친환경 건축 자재, 네, 그걸로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리켄이라고 있죠. 회장님이 이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런 인증서는 다 필요 없고 이 리켄 하나가 자기를 인정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벨상을 받은 연구기관이 국가에서, 일본 자기의 국가에서 국립연구소에서 자기 거를 인정을 해줬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고요. 여기 이제 뭐 이거는 이 특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특허는 제가 이제 원본을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자, 그러면은 디레카가 어디에 쓰이냐, 뭐 그런 것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이제 이 스페인에서 받은 거죠. 네, 스페인에서 받았던, 스페인 정부가 인정하는 Q마크는 특정 기관에서 정한 법령 기준을 클리어한 식품만 인정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어디서 하느냐, 요 얼음을 만드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 얼음을 가지고 생선을 이제 배를 타고 잡아온 생선을 저 얼음에다가 보관을 하면은 선도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친환경 건축 자재, 그걸로 인증서를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노르웨이 수도국하고 공동 실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수자원 공사죠. 거기서 이제 공동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디레카가 미치는 염소 감소, 네, 수질 개선,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이제 생물, 과학, 물리, 마케팅, 뭐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이 제품에 대한 박사가 탄생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사실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제품에 대해서 대학 교수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이 정도면은 뭐 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포럼 회원인데, 이거를 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냐면은, 여기 이분이 지금 천황입니다. 지금 일본의 그 일왕이라고 하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분이 직접 이 타무라의 디레카를 물포럼에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료를 이제 쓰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저희 회사 이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오고만다로 바뀌었죠. 네, 근데 제가 예전에는 해원대라고 해서 해원대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무역 회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제 신기원팜하고 합치면서 이 회사를 없앴어요. 없애고 지금 다시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제 오곰한다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타무라에서 정식 대리점 이제 인증서인데 사실 이것도 원래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국내 대기업에 어디에 납품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정식 대리점이라는 인증서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본사에 요청을 해가지고 한 장 발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발부를 해 주시더라고요. 자, 이게 기본적인 그 디레카의 구조입니다. 이게 뭐 설명은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사실 다 이해는 안 되거든요. 이 제품을 팔면서 제가 10년 동안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렇게 해도 사실 저도 아직까지는 다 이해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물이 3바 이상, 3kg 정도, 이제 3바 이상의 물이 이제 유속이 흘러가면은 안에 여기에 있는 이거를 보고 저희들 이제 아톰칩이라고 하거든요. 요 아톰칩이 밖에는 시계 방향으로 나선이 되어 있고요. 안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물이 역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부딪힐 거잖아요. 그럼 그때 정전기가 일어나요. 이 내부에서 정전기가 튀면은 그때 이 전자가 분리를 합니다. 안에 뭉쳐져 있던 전자들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음이온은 이 ITB라고 하는 곳에서 음이온을 부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전자는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화학작용은 아니지만은 이런 전자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이온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음이온이 뭐 사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뭐 저희들이 말하기로는 음이온이지만은 이거는 정확한 말로 하자면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전하가 많이 발생을 해서 들어가는 건데 울트라 파인 버블은 안에서 물의 입자만 쪼개기만 하죠. 그런데 이 쪼개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는 이 전자 컨트롤까지 플러스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개발을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여기에 이런 이제 삼각형 머리 모양도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또 작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은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음이온이 나오냐? 음이온 나오죠. 나오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도 회사 내부 자료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 정 궁금하시면은 이거를 캡처해 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요게 이제 음이온 이제 그 측정을 받았던 증명서들이거든요. 네, 요거를 좀 확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플러스 전자고요. 플러스 전자고 이게 마이너스 전자입니다. 평소하고 이제 최대양, 최소량 이렇게 나오죠.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플러스 전자가 있고 마이너스가 전자가 있고 이제 평균, 최대, 최소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거고 이거는 이제 디레카를 통과한 후입니다. 이제 여기 2.1에 10의 8승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4.2에 10의 9승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이게 승 하나가 붙으면은 0 하나가 더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마이너스 전자는 9.2개 곱하기 10의 9승이 나왔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평균이 그럼 여기로 치면은 거의 2배죠. 예, 2배인데 이거는 수돗물을 그냥 흘렸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고, 이거는 앞에 필터를 장착을 했을 때, 이제 RO 필터라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장착을 했을 때는 이제 2.6에 10의 9승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2.1에 10의 8승입니다. 근데 디렉카를 통과를 하면서 플러스 전자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안에서 전자를 분리를 시키잖아요. 전자를 분리시키면서 그 수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2.6에 10의 9승이 나왔고요. 이제 여기 마이너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9에 10의 9승. 이제 딱 2배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측정을 했을 때 여기는 3.8에 10의 9승 플러스 전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전자가 9.1에 10의 9승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일반 수돗물을 그냥 끓어서 쓰는 것보다는 한번 필터링을 하고 끓어서 쓰는 게 이 전자 분리에 유리하다라는 거죠. 네. 요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울트라 파인 버블. 여러분들이 좀 흔히 알고 계시는 울트라 파인 버블. 사실 측정하는 기관이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측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디렉카 60RS, 이게 저희들 표준 모델입니다. 60RS를 수돗물을 가지고 통수를 했을 때 울트라 파인 버블이 얼마큼 나오냐. 평균이 밀리리터당 2천만 개. 안에 이제 그 산소 입자가 2천만 개가 들어있더라. 네. 그리고 최대로 나왔을 때는 2,555만 개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자 있죠. 나노미터. 이 나노미터는 얼마나 작은 수치가 나왔냐. 87.6 나노미터. 요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치는 이제 좀 크네요. 111.9 나노미터. 예, 요렇게 나오고, 다른 회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A사, B사에서는 이제 안에 울트라 파인 버블이 몇 개 있었냐? 저희는 2천만 개가 있는데 이제 A사는 1,100만 개가 있었고, 이제 B 회사는 아예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대가 얼마 나왔냐? 2,550만 개 나올 때 A사는 2,400만 개. 네, 여기도 잘 나오는 편이죠. 그다음에 B사는 2천만 개. 네. 그다음에 이제 요 입자 크기, 네, 크기를 봤을 때 저희는 이제 87.6 나노미터, A사는 100, 이제 B사는 측정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평균 나노미터는 111.9 나노미터고, A 사건은 150 나노미터, B 사건은 130 나노미터. 근데 저희들께 A사하고 B사하고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준치를 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A사, B사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그냥 디렉카는 저 정도 나온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디렉카의 스펙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디다 썼냐? 이 페루 교도소에도 이게 설치가 됐거든요. 이분이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을 했다는 거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본 출신의 대통령이죠. 이제 이 사람이 그래 어째 해가지고 이제 교도소를 갔는데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디렉카를 소문을 듣고 일본에서 페루까지 불러가지고 이거를 자기 교도소에, 그래도 여기까지만 해도 힘이 있었는 것 같아요. 네, 힘이 있었으니까 교도소에도 저런 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겠죠. 네, 이거를 페루 교도소에다가 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드 자동차, 미국의 포드 자동차 이 설립자의 이 기념관입니다. 이 기념관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 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수영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영장인지 아니면 앞에 연못인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수질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디렉카를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미국에는 월마트라고 하죠. 네, 그쪽에는 한 대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초청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전시회를 했는데 중국하고는 비즈니스가 좋은 비즈니스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회장님이 중국하고는 거래를 안 하십니다. 네. 이게 저한테 가끔씩 중국에다가 팔겠다 이러면서 막 전화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 8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는 뭐 파는 건 괜찮은 건데, 근데 본사하고는 관계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레카로 이 일본 우주식품, 이제 위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일본식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저기서도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식품 만드는 데서도 이걸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은 지진이 많잖아요. 지진이 많고, 그 다음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이 물이 끊기면은 정말 큰일 나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박테리아, 뭐 벌레, 뭐 여러 가지 생명의 기초가 되는 모든 것이 물이 기본이거든요. 이제 미국 나사에서도 이제 다른 행성을 볼 때 저쪽에 생명이 살 수 있냐 없냐라는 기준을 뭘 보냐면 물이 있냐 없냐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흔하게 있으니까 그냥 물이 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식수를 구하기가 힘들면은 안 되니까 하천이나 강 이런 데서 뭐 수영작물 이런 거를 식수로 만들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요거를 개발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왜 자전거 펌프 있잖아요. 이렇게. 왜냐면은 그 정도 재난이 왔을 때는 전기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기가 없어도 이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휴대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어디에 납품을 하느냐. 네, 지금은 일본 자위대에 납품해서 자위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뭐 군인들이 어디 훈련을 간다거나 뭐 이제 위급한 상황이 생긴 거나 이러면은 물이 필요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쓰고 있고요. 뭐 이거 말고도 국가에도 많이 납품을 했습니다. 제가 다 못 보여드려서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식당, 음식 만드는 데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거는 제가 전에 들은 얘기고 아직까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유럽 쪽에는 미슐랭 가이드에 이제 선정된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생기긴 하는데,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이 물에 관한 관리를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슐랭 가이드에 등록돼 있는 식당들이 디레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국제 담당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 그 친구도 뭐 저한테 거짓말은 안 했겠죠. 근데 여기가 이 주와리 소바라고 하는 건데, 제 영상 중에 주와리 소바의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며칠 있다가 또 가서 또 찍을 예정인데, 이 소바를 만들 때 소바는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밀가루하고 달라서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 가지고 소바를 이렇게 반죽을 하면은 쟤네들이 그냥 타다닥 끊어집니다. 그냥. 근데 이거를 밀집하고 결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디레카 물이거든요. 그래, 입자가 고우니까, 물의 입자가 고우니까 이렇게 이제 뭉쳐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정확한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주와리 소바를 만드시는 데서는 거의 대부분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 만드는데, 네, 아이스크림 만드는데도 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본에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드셔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소프트 아이스크림하고 국내 소프트 아이스크림하고 맛이 다르죠. 그리고 제가 또 커피를 오래 했었잖아요. 제가 물에 이게 왜 관심을 가졌냐면은, 제가 예전에 커피 배울 때 일본에 가서 커피 수업을 듣는데 물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수돗물 쓰거나 정수기물 쓰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커피도 어떤 물을 쓰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진다. 너무 많이 달라진다. 그 이유가 커피의 98%가 물입니다.
음료의 90% 이상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정말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외식업을 오래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물 맛이 바뀌면요, 음식 맛이 바뀌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제품을 이제 디레카를 쓰시는 이제 식품 만드시는 회사 사장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도 물이 정말 중요하다. 그거를 이제 왜 그 예전에 드라마 허준인가 거기에서도 약 따리는데 중요한 거를 하나 빼먹어서 허준이 저기 산골 깊은 데 가서 물 떠오는 거 있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약을 다리는 데 있어가지고. 대장금 있죠. 대장금에서도 그 물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물이 바뀌면은 음식 맛이 바뀐다. 짧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짧게 안 되네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녹화가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또 내가 뭐 편집을 중간에 쓸데없는 말 하면 편집해서 좀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빵을 만들 때도 이게 효소가 빨리 이제 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이 중요해요. 좋은 물이 들어가면은 효소가 발효가 빨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이, 효소라는 거는 미생물입니다. 그러면 어떤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이 가지고 있냐, 나쁜 미생물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빵 맛도 달라지고 숙성하는데 시간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기가 일본에서 라면으로 미슐랭 가이드 뭐 별을 받았던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 거기에서도 이 라면 국물을 만들 때 디레카물을 쓰고 있다. 뭐 요런 거고. 그 다음에 두부를 만들 때 이게 이제 뭐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두부를 만들면은 비지가 나오잖아요. 그래, 그 비지를 안 나오게 하고 완전하게 두부를 전부 다 그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국내에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무슨 두부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런 두부가 있는데 이게 생산 공정 및 작업 시간에 보면은 보통 두부는 14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 두부 콩을 불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디레카 물로 두부를 불리면은, 콩을 불리면은 빨리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름에 특히 이렇게 이제 물에다가 담궈 놨다가 그 다음날 쉬는 경우도 생겨요. 온도가 안 맞으면은, 이제 미생물하고 온도하고 이게 안 맞으면은, 제가 디레카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건데, 미역을 다음날 생일이나 생신이라고 미역을 전날 불리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왜냐면은 이 미역을 불려놓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미역이 없습니다. 그냥 풀이 돼 있어요. 다 녹아가지고. 그래서 미역을 불려도 20분, 30분만 불리셔도 충분합니다. 10분만 불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 이야기를 깜빡하시고 그 다음날 이제 남편분 미역국 끓여 드리려고 그렇게 미역을 담궈놨다가 아침에 미역을 다시 담궜다라는 그런 전화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를. 그 다음에 그 물호수를 쓰실 때 얇은 호수 쓰시면 안 돼요. 예, 디레카 쓰실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일상생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다스콘. 이 다스콘이라고 하면은 아실 분들이 잘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아스팔트 있잖아요. 아스팔트 만들 때 그거 막 이거 개는 거. 요 밑에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옛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본 기준입니다. 네, 이거 287만 앵입니다. 네, 많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다스콘이 이게 점성이 있어가지고 끈적끈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소를 할 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라든지 이런 걸 엄청나게 때려 붓는데, 디레카를 쓰고 나서는 이제 유지 비용을 0엔으로, 네, 연간 절감액을
이만큼 줄였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거의 4억을 줄였죠. 이렇게 줄인 뭐 스토리도 있다. 뭐 이야기고요. 여기에는 이제 디레카가 굉장히 큰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빨래방에 들어가는 건데, 저도 국내에서 빨래방에 납품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예비 세탁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세탁을 하고, 그 다음에 헹굼을 한 번 하고, 헹굼을 2번 하고, 헹굼 3번 하고, 탈수하고, 이렇게 해서 총 40분이 걸린다, 세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디레카를 사용한 빨래방은 본 세탁을 바로 합니다. 본 세탁을 바로 하고, 그 다음에 헹굼 한 번 하고, 탈수하면 끝. 그러면 이게 세탁이 되냐? 되거든요.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 거지, 안 되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19분으로 해서 이게 물 전략도 되고 시간 전략도 되고, 고객들은 빠른 세탁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이래야 되는데, 국내 분들은 사실은 세제도 안 넣어도 돼요. 이제 일반 생활, 그냥 우리가 땀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묻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먼지 같은 거 묻고, 이런 이제 도시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일반 생활 세탁은 세제를 안 넣어도 세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세탁을 할 때 거품이 안 나면 세탁이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그 거품들이 이 옷에 남거든요. 그렇게 남아가지고 이게 마르면은 안에 가루가 됩니다. 가루가 돼서 이게 피부랑 이렇게 마찰이 되고 피부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토피가 생기고 이제 피부 건선염증도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세제를 많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일본의 맘마차오라고 하는 체인점에서 디레카를 주력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그쪽도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은 따로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이제 디레카 물을 하고 일반 수돗물 하고, 이제 디레카 물을 7시간 이제 부어 놓고 7시간 있다가 재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디레카 물은 아직 이렇게 수분이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돗물은 다 날아가고 없고,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디레카 물 가지고 이제 발화 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토양이 어떤 작용을 하냐 테스트도 하고, 이제 스프링쿨러 가지고 이렇게 관수를 하면 어떻게 변화가 있냐 또 없냐 이런 것도 테스트도 하고, 물 수질에 따라서 뿌리가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 이런 것도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농업 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사장님은 아예 간판을 딱 이렇게 걸고 있죠. 이제 오키나와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초반에 회장님이 오키나와에 농업 컨설턴트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오키나와 쪽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초반 자료고요. 이 뒤에 자료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사에서도 안 만들더라고요. 뭐 이미 유명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쓰시는 분들은 쓰시니까 뭐 굳이 PPT 자료를 안 만드시더라고요. 이 소라나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그 아나항공 기내 잡지입니다. 그래, 거기에서 이제 소개된 건데, 뭐 이런 디레카하고 이 이온 와이어, 이 디레카가 물기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물기계에 들어가는 전자 음전화 컨트롤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 제품이 이 이온 와이어라고, 요 제품하고 요 물하고 이 비료하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이제 바나나를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오키나와 섬에서 이제 바나나를 키우는 바나나 농장인데 보통 8단이 열려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까지 요 정도만 열리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해보니까 22단까지 열리더라. 이게 22단까지. 뭐 이거를 어떻게 뭐 때문에 그렇냐라고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요런 게 있었다, 요것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이 망고 농장을 처음 하셨어요. 지금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망고, 이제 그 레드망고죠. 레드망고 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사람 얼굴 크기가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 도쿄 센비키 가게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상품, 1등 상품들만 모아서 파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데에 납품을 하는 그런 농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농업의 초보자가 이제 저희 회사의 농업 컨설턴트한테 가이드를 받고 이제 컨설팅을 받고 이런 제품을 만들어냈다. 뭐 그거를 이제 어필하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키나와 농장, 여기는 바닥에서 재배를 합니다. 바닥에서. 이제 지금은 우리 왜 수직으로 올리는 걸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토마토를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많이 키웠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좋은 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도 지금은 뭐 33단 이러면은 뭐 나도 33단 한다 이러지만은 이때는 지금이 아니라 거의 15년 전, 20년 전입니다. 그때를 생각하시고 시설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33단이 쉬운 게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를 똑같이 만들어내더라도 침지했을 때 이 환원 시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쌀을 물에 딱 넣으시면은 알이 꽉 찬고 좋은 쌀은 바닥으로 가라앉고요. 쌀 알맹이가 둥둥 뜨는 게 있어요. 걔네들은 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먹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마토가 디레카 물로 키운 것과 그냥 일반적으로 그 키운 것과 이 침지 시험을 하면은 무거운 거는 이제 상품이 좋은 거는 깔아앉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무거우면 좋은 상품은 깔아앉고 상품이 좋지 않은 거는 뜬다. 뭐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둥둥 떠 있죠. 이제 디레카로 키운 거는 탁탁 깔아앉고, 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두 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디레카 물로 키운 것과 그 일반적으로 키운 거 75일 동안 저장을 했는데 이 산화되지 않고 그냥 말라만 가는 거죠. 저도 이거를 집에서 해봤거든요. 제가 그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별 큰 의미는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곰팡이도 피고 이렇게 되죠. 네, 요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옥수수도 이제 한 개의 씨앗에서 5개의 분주와 7개의 열매가 맺는다. 제가 옥수수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네, 옥수수 농장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옥수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분주가 요게 한 곳에서 5개가 잘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1개, 2개 이 정도인데 이제 5개 정도 나오고 7개의 열매, 이 한 분주에서 7개씩 나온다. 네,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옥수수는 잘 몰라도 그냥 지나가다가 봐도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멜론을 키우실 때도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도 키울 때, 네,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사과도 국내에서 사과 키우시는 분들 이 정도 달기 힘들다는 거 사진만 봐도 딱 아실 거예요. 네, 이게 한 나무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달아가지고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태풍이 왔는데 다른 데 농장들은 사과가 다 떨어졌대요. 그런데 여기는 사과가 버텼답니다. 2009년 사진이네요. 네,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면? 14, 15년 정도 됐네요. 6년? 16년 전의 사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디레카가 얼마나 오래 됐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칸다 농원이라고, 여기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여기 사장님도 만나 뵙고 여기서 어떻게 키우는지 이런 것도 여쭤봤고 이것도 먹어봤고요. 우리나라 딸기랑 일본 딸기랑 맛있는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딸기는 그냥 당도가 높은 게 맛있는 딸기잖아요. 근데 일본은 새콤 달콤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맛도 있고 달콤한 맛도 있어야 되고, 그게 일본에서는 좋은 딸기로 이제 인정을 받더라고요. 딸기 보니까 침 넘어가네. 여기 이게 달걀입니다. 달걀. 네, 크기가 이 정도 나오는데, 자, 여기 일반적인 딸기 농사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면은 기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솎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딸기가 크고 좋은 게 나오는데 안 솎아내요, 여기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보고, 야,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되면 딸기 전부 다 작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딸기가 클 때 큰 놈은 크고 작은 놈은 작고 중간 놈은 중간 놈이고 이거를 다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했던 말씀이 평균 5톤을 따셨대요. 5톤. 그런데 아까 이 디레카가 여기에 4댕가 들어가 있어요. 4댕가 들어가 있고 이 안쪽에다가 이온 와이어를 쭉 깝니다. 이온 와이어를 쭉 깔아가지고 최대 15톤까지 따봤대요. 똑같은 농장에서. 예, 저희들은 이런 거를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나는 보고도 못 믿겠다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제가 사기꾼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밀감 농장인데 귤 농장인데 이 귤이 당도가 뭐 양도 여기 보시면은 양도 많이 따요. 양도 많이 나오고 예, 당도가 보면은 25.8브릭스 나왔습니다. 당도만 높은 게 아니라 비타민도 24.9 100g에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비타민은 이게 많이 나온 건지 적게 나온 건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밑강이라고 돼 있죠. 예, 여기에 보시면은 평균치가 24.9 비타민이 이만큼 나왔다. 그 다음에 당도 브릭스 나오죠. 당도는 25.8브릭스. 제가 이거 비슷한 걸 먹어봤거든요. 한 개를 다 못 먹습니다. 달여가지고 그 정도로 달아요. 25브릭스 정도 되면은. 근데 여기는 이제 가고시마현의 농장인데 여기도 밀감 당도가 21.5브릭스까지 나왔다. 이제 반도 안 왔습니다. 아직까지. 네,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 EM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그 EM 효소 가지고 뭐 비누도 만들고 샴푸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만드시잖아요. 그 EM의 연구기관에서 이 디레카 소문을 듣고 자기네들이 디레카를 구입을 해서 자기네들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결과치가 이렇더라라고 사진을 보내왔더랍니다. 네, 이것도 2009년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온 교환수고 수돗물이고 이제 디레카 물에다가 각각 EM을 넣은 거예요. 각각의 EM을 넣어가지고 꽃이 얼마큼 오래 유지가 되느냐. 디레카는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는 뭐 저희 회사에서 한 게 아니라 네, 그쪽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 이게 해바라기는 아닌 것 같고 이 꽃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이름 아시는 분 있으면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네, 이런 건데 제가 이거는 뭐 6개의 꽃이 13개로 늘어났다, 뭐 2배 이상 늘어났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이제 국화농원에서 이제 사용 전, 사용 후 이게 피기 전, 피기 후가 아니에요. 사용 전에는 꽃이 이랬었는데 이제 사용하고 나니까 꽃이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핀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이제 에코라이진이라고 요건 디레카는 아니고 다른 제품인데 버섯 배지가 재활용이 안 된다고 아시는데 저희 회사에서 나온 버섯 재활용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제가 영업을 하다가 도입을 하시려고 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으면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팽이버섯 키우시는 데서도 이제 디레카를 사용을 하시고 그 전 원래 배지에서 키운 버섯이랑 이제 재생된 배지에서 키운 버섯이랑 이렇게 품질 차이가 납니다. 무슨 버섯이죠? 짬뽕 먹을 때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이걸 보고 무슨 버섯이라고 하더라? 이게 뭐 있잖아요. 왜 짬뽕 안에 들어있는 까만 그겁니다. 네, 이게 버섯이 이만해요. 진짜 이만해요. 그리고 이제 시즈오카에서 무농약으로 녹차를 키우시고요. 여기 녹차는 제가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농장에서 이 시금치거든요. 시금치. 우리나라 시금치랑은 조금 달라요. 시금치는 우리나라는 생으로 못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생으로 먹는 시금치가 있습니다. 네, 비타민 C가 시금치에서 이제 5mg에서 35mg으로 증가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런 농장은 뭐 국내에서는 볼 수는 없고 뭐 해외 미국이나 이제 브라질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물 주는 게 1kg입니다. 1kg 이게 계속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예,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연결이 계속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물 주는 건데 이거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주문 제작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거 제가 알기로 몇 천만 원 해요. 네, 몇 천만 원 해요. 근데 이런 거를 브라질 농장에서 쓰고 있다. 제가 이 농업 이야기 끝나고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디레카를 가져가 가지고 자기네들도 못 믿겠으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겠죠.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디레카를 쓴 거랑 안 쓴 거랑 물만 바뀌어도 이렇게 달라진다. 뭐 요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당도가 16브릭스. 16브릭스면 사과보다 더 달콤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 그 오이 재배하는 데인데 여기에도 디레카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비료 만드는 것부터 해서 이제 오이 농장을 하는데 이 농장의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농장이 영국의 60%의 오이를 여기서 60%를 납품한다 그러더라고요. 영국 전체에. 엄청나게 큰 농장입니다. 그리고 뭐 디레카 사용 전후로 해가지고 이거는 아마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이제는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자꾸 이게 기억이 잘 가물가물해요. 이게 왜 이제 돌 가루로 만든 그 배지 있잖아요. 그걸 보고 피트모스는 아닌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 배지인 것 같아요. 그 배지에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뿌리가 활착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디레카 사용 전에는 오이가 몇 개 안 났대요. 한 3개 정도 났는데 이제 디레카 사용하고 나니까 한 7개씩 달리더라. 요런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벼농사 하시는 분들이 도우쿠라고 하면은 이제 쌀농사가 좀 유명한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동경하고 이제 요 동경 위쪽으로 해가지고 삿포로 올라가는 길 있죠. 이제 아마 그쪽이 제가 도우쿠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이런 대회를 엽니다. 쌀이 얼마큼 이제 좋은지 거기서 이제 저희들 디레카 사용하는 이제 농장에서 1, 2위를 다 독점을 해버렸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육묘 얘들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 디레카에서 육묘한 거는 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이렇게 키웠는데 뿌리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뭐 이렇게 자랄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콩 키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 같은 지역에서 디레카의 기술이 들어간 컨설팅이 들어간 곳과 안 들어간 곳입니다. 이게 눈이 왔는데 여기는 거의 다 녹았죠. 여기는 거의 다 녹았는데 여기는 눈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땅 속에서 좋은 미생물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막 움직여요. 땅 속에서 계속 움직이면은 땅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이 이게 계속 움직이면은 땅이 나중에는 보슬보슬해져요. 왜 좋은 땅들은 이렇게 좀 보슬보슬하고 안 좋은 땅은 딱딱하다 그러잖아요. 농사 지을 때. 그때 이런 거를 보시면은 이제 좋은 땅하고 안 좋은 땅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수산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산업인데 아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어가지고 이 디레카를 사용하는 데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위거든요. 근데 지금 디레카를 사용한 데가 브라질, 멕시코, 뭐 과테말라, 뭐 스리랑카, 베트남 이런데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이런 데서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한 번은 이거를 이야기를 듣고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 옆에 보시면 이게 전시회를 하잖아요. 이 타무라가 일본에서 수산물 전시회 때는 꼭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농업 쪽은 제가 영업이 되는데 수산업 쪽 사람들은 제가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만날 기회도 안 생기고. 그래서 제가 매년 저 수산물 박람회 때 제가 계속 나갔었습니다. 일본 이제 본사에서 나갈 때. 그래서 이제 한국 담당으로 해가지고 나갔는데 한 번은 어떤 아저씨가 키가 조금 자그마한 아저씨가 털레 오더라고요. 오더니 뒤에 아저씨들이 한 6명이 주르르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일본어가 조금 뭔가가 어눌해. 저도 일본어가 어눌해. 그러니까 저는 알아듣잖아요. 확실하게 말하는 일본어하고 이제 어눌하게 말하는 일본어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하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래.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 환율하고 비교했을 때 1대 10이고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도 아마 1대 10 정도 될 거예요. 그럼 100대 1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하고 베트남하고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상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그러면은 확실하게 베트남 사람들이 이게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서 30만 원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300만 원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300만 원 하는 게 이제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는 1000만 원 정도의 그 감각으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라고 하길래 이게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 그 베트남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인 거야. 국회의원이고 그 뒤에 따라온 사람들은 자기가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뭘 했냐면은 새우 양식장을 한 거예요. 근데 베트남이 이 전 세계의 새우 수출국으로 1등인 거 아세요? 근데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베트남이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길게. 근데 이쪽이 다 새우 양식장이야. 거의 이 해변가의 80%는 이 베트남이 새우 양식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베트남에 이거를 수출한 적이 있느냐, 어디 이제 사용한 적이 있냐 이러길래 제가 그때 우리 국제 담당한테, 저도 이제 기억이 났어요. 그때 베트남에서 이제 촬영한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국제 담당 보고 불러가지고 베트남에서 혹시 했었던 그 자료가 있냐라고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보여줬더니 그분이 쭉 보더니 자기가 아는 농장 같대. 여기가 일단 자기가 베트남을 돌아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새우 양식을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여기를 농장을 가보고 이제 위치를 알려주면 자기가 가보겠대. 근데 자기가 아는 곳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보고 본사에다가 연락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케이를 했는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와가지고 베트남에 들어가서 베트남 국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가지고 베트남 국회에서 정부 예산으로 이제 뭐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양식장에다가 설치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거 비싼데 어떡할 거냐, 이 괜찮냐라고 했을 때 그분의 말이 뭐였냐면은, 자기네들은 새우를 수출하는 나라다. 그러면은 이거를 세계에 수출하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베트남 스탠다드가 아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가 얼마나 비싸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품질을 만들어내려면은 그 어떤 장비라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런 마인드가 수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분들은 제가 이제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마인 스탠다드예요. 농산물 하시나 무슨 뭘 생산하시는 분들을 가서 만나보고 이야기해 보면은, 내가 이거를 20년을 했는데 내가 일본에 수출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꺼들먹거리세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런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갔을 때 이 상품이, 본인의 상품이 얼마큼 가치를 인정을 받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자기 마인드가 내가 세계 최고다, 내가 우리나라 최고다, 니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 상품이 정말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기계를 만드시는 분이나 제가 물기계를 하다 보니까 물기계 하시는 분들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세상이 나를 인정 안 해서 그렇지 내 기술은 세계에도 내놔도 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평가는 타인들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평가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제품은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게 그게 정답인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이 글로벌화 된 지가 벌써 20년, 30년이 돼 가는데, 여행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는 나라인데, 여권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마 국민 비율로 봤을 때 제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마인드는 코리안 마인드다. 코리안 타임이 있듯이 코리안 마인드다. 좀 글로벌 마인드로 좀 글로벌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서 좀 수출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살 길이거든요. 네, 사설은 여기까지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기 이제 다시마 이런 거는 이제 디레카 물을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온 와이어, 그 와이어를 여기다가 감거든요. 탁탁탁 감아가지고 종패랑 저는 이제 씨앗 같은 거를 넣어 놓으면은 이렇게 크게 잘 자랍니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멍게 있죠. 멍게도 안에 넣어가지고 3년 키울 거를 1년 반이면은 저희가 원하는 크기가 커지거든요. 근데 그거 아시죠? 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멍게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멍게보다 쌉니다. 네, 왜냐면은 품질이, 맛이 일본에서 수입되는 멍게가 좀 더 가격을 잘 받거든요. 멍게 드시러 가시면은 뭐 우리나라 멍게가 맛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돌멍게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양식 멍게는 우리나라 멍게가 아직은 일본 멍게를 못 따라가더라. 제가 이거는 뭐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가고시마에서 장어, 미꾸라지, 네, 이런 게 성장이 빨리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치사율이 10분의 1로 격감을 한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장어 얘네들이 성질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밥 시간이 좀 늦거나 아니면은 좀 비좁거나 이러면은 서로 물어 뜯어 죽여요. 이게 이 음이온이 많이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 그러니까 이 치사율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배 안에다가 설치를 하죠. 이렇게 배 안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고기를 딱 잡으면은 세척을 하거든요. 그 해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그거를 막 세척을 합니다. 다큐멘터리나 뭐 이제 뭐 EBS 방송 같은 거 보시면은 어부들이 이렇게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 디레카 물을 통과한 바닷물로 얘네들을 보존을 하고 세척을 하면은 선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제가 아직까지 국내에는 선박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일본은 매출의 80%가 수산 쪽이거든요. 저보고 자꾸 수산 쪽으로 영업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방법을 모르겠어요. 여기는 만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생선 가공, 이거 이제 그거죠. 가리비를 이제 세척을 하는데, 이런 거를 세척을 하려면은 이제 보통 세제를 넣거나 아니면 약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제를 쓰거나 약품을 쓰면은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쓰지 않고 물로만 세척을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문에도 기사에 났었어요.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디레카 물만을 사용해 가지고 가공을 했는데, 이제 삿포로시의 일반 세균 이 기준을 다 통과를 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이거는 오징어, 뭐 그다음에 마구로, 이까, 이제 오징어 가공품,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생선 이런 거, 마구로 이런 거 이제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다 통과가 됐다. 그리고 이제 아까 스페인에서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 Q 인증 마크 받은 거. 예, 스페인에서도 이제 디레카 얼음으로 한 거랑 일반 수돗물 얼음으로 한 거랑,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핏물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선도가 좋으면은 이렇게 빨리 상하지 않는다. 네, 수돗물로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레카로 한 거, 이 색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태국에서도 이거 쓰고 있어요. 태국에서도.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참치죠. 참치로 이제 수돗물로 보관했던 거랑 이제 디레카 물로 보관했던 거랑 지금 거의 뭐 1시간 반 정도 떠들고 있는데 목이 이제 살살 가려고 합니다. 네, 생참치에서 미생물 번식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이 급격하게 확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디레카물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이 늘어나는 게 많이 없다. 그래도 몇 배의 이제 이 미생물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이제 양상추하고 양배추
양상추가 정말 빨리 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배추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균도 많이 붙고 하니까 네, 이것도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통과를 했다. 뭐 요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다포도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내에도 조금은 들어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왜 반일 그거 생기면서 이 오키나와산이 이제 국내는 안 들어오고 안 팔더라고요. 애들이 일본산이라고 하면 안 먹으니까 뭐 그래서 그거는 안 들어오고 베트남산이 좀 들어오는데 맛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그 이 집 거는 지금 오키나와에서도 가장 맛있다고 하는 집이거든요. 베트남 거는 여기 비하면은 좀 먹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산은 우리나라 고급 횟집에 가면은 요만큼 줍니다. 진짜 한 요 정도 주거든요. 네, 예, 비싸서 그런데 혹시 이거를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이러시는 분들이 제가 이 양식장을 너무 가져오고 싶어요. 근데 투자해 주실 분 있으면은 이거 같이 운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국내는 없거든요, 이게. 자, 이것도 이게 이제 백조개라고 하는 건데 이 조개 이런 거를 육상에서 이 서랍에다가 서랍식으로 해서 키우는 그런 양식장이거든요. 여기는 해감을 안 해도 되는 게 뻘에서 안 크니까 안에 흙이 없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상태에서 제품을 팔 수가 있다. 뭐 이런 거고. 이것도 이런 거 키우는데 이제 이온 와이어, 그 다음에 디레카물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다른 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에코라이진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디에 쓰냐면은 돼지 변, 소 변, 그 다음에 뭐 음식물 찌꺼기 이런 거를 재가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왔을 때 돼지한테 먹인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아까 두부 만들고 나면은 비지 있잖아요. 비지. 그런 거를 축사에서 돼지 농가에서 많이 가져가요. 그런데 가져가 가지고 돼지한테 많이 먹이는데 그거를 그냥 먹이는 게 아니라 이런 기계에다가 넣어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공을 하는 거죠. 가공을 해서 먹이면은 돼지의 육질이 좋아지고 뭐 그런 게 있다.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버섯 보여드렸잖아요. 버섯의 그 버섯 배지를 다시 재가공해 가지고 버섯 배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재생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 키우는 데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소가 아니라 젖소, 이제 우유를 생산하는데 이런 데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영국의 헤드포드 농장에서 이제 젖소를 키우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농장에서 체세포수와 유선염 뭐 이런 거를 측정을 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좀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디레카 접지가 빠져 있다. 근데 이제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ITB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음이온을 이제 양이온을 빼고 음이온을 넣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빠져 있는 거를 보고 이제 다시 연결을 했더니 이제 좀 더 좋아졌다. 뭐 이런 거를 피드백이 와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60만 마리. 예. 우리나라의 치킨집에서도 이거 많이 쓰죠. 예, 브라질산 닭. 저도 예전에 식당 할 때 그 브라질산 가공육이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품질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왜 닭꼬지 있잖아요. 그게 다 브라질산이거든요. 국산을 써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예. 근데 이런 데서도 이 60만 마리를 키우다 보면은 닭들이 이 대장균이라든지 균에 의해 가지고 많이 폐사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계란 같은 거 세척할 때 또 이럴 때도 국내에서는 어떤 걸로 세척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차염소산 쓸 겁니다. 차염소산을 써가지고 하는데 이 닭의 이 세척을 잘해야 되는 게 여기서 레지오넬라 균이 묻거든요. 그래서 세척을 정말 잘해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 데서도 이제 쓰고 있고 뭐 이제 브라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많이 써요. 네, 국내에서는 제가 한번 영업을 갔는데 못 믿어서 못 쓰겠다. 그러면 안 쓰시면 됐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랬었고 닭을 이렇게 이
이런 데서 키우다 보면은 대장균, 예, 이런 게 질병 이런 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폐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 방지하기 때문에 이런 걸 쓰는 거고, 닭이 이제 식성이 좋아지고 하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몸이 좋고 이러면은 이제 식욕이 막 올라오고 하면은 잘 먹으니까 건강하다는 얘기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홋카이도에 있는 이런 도시에서도 이 계란 세척할 때, 예, 이런 가공할 때 쓰는 디레카를 사용을 한다. 양계장에서도 쓰고, 예, 디레카로 키운 닭에서 계란이 나온 거를, 그런 거를 이제 빵에다가 쓴다. 그러니까 이 빵이 이만큼 좋아지더라. 네, 이런 이제 이런 데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도토리 대학이라고 의과대학에서 이거를 가져가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내용은 제가 뭐 너무 길어서, 하여튼 대학에서도 이런 거를 다 테스트를 했다. 그 다음에 뭐 디레카를 이제 쓰니까 이 배수구가 깨끗해지더라. 중국집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기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균 증식, 레지오넬라, 네,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한 거고요. 수돗물하고 디레카물하고 사용한 거서 이 세포가 늘어나는 게 이제 많이 눈에 띄게 보이시죠? 온천에도 씁니다. 온천에도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온천이라고 하면은 물이 들어와서 바로 버리시는 줄 아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온천물하고 이렇게 계속 돌려 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몇 년 전에 또 일본에서 이 레지오넬라균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예. 그런 온천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 일본에 여기에는 자료 없지만은 그 목욕탕 협회에서 디레카 쓰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권장하는 그 권장 안내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천에서도 이렇게 쓰고, 네, 여기 이제 목욕탕 협회에서도 이런 게 써라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리조트에서도 쓰고 호텔에서도 쓰고, 여기는 미슐랭 2성 받은 데인가? 뭐 그럴 거예요. 여기서도 이 호텔에서도 이 디레카를 장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호텔 같은 데는요, 큰 것도 들어가지만은 온수용이 따로 있어요. 네, 오카야마에서도 이제 유명한 호텔에서도, 네, 코지마 호텔에서도 쓰고, 이제 병원에서도 많이 쓰는데 제가 이게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는 이제 경로당, 요양원이라고 해야 되나? 네, 요양원에서도 이제 어르신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은 몸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지만 이 냄새가 안 나요. 씻는 물이라든지 세탁하는 물이라든지 드시는 물, 이런 것들이 깨끗해야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요양원에서 이렇게 쓰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용실인데 샴푸를 할 때 샴푸를 안 쓰고, 그러니까 화학 제품을 안 쓰고 그냥 샴푸 해주면서 하는 곳이거든요. 이제 머리 하시기 전에 이제 디레카 물 가지고 씻어 보니까 이 안에 잔여물들이 남아 있던 게 이만큼 씻겨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샴푸를 많이 쓰면은 깨끗한 느낌이 들지만은 사실은 그게 머리를 망치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목이 가가지고 이야기가 너무 힘들어지네요. 뭐 오키나와 청사에서도 쓰고 있고, 유치원에서도, 유치원에, 일본 유치원은 이제 작은 유치원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어린이집 뭐 이런 게 없고 이제 좀 크거든요. 전부 다 유치원들이. 그러면 안에 수영장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먹는 물, 그 다음에 아이들이 씻는 거, 아이들이 수영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치원에서도 많이 쓰고,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많이 쓰고요. 수영장에도 많이 씁니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소개를 시켜드리려면은 아마 한 3시간 정도는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자카야, 이 이자카야는 어디냐면은 그 규동집 있어요. 그 규동집이, 제가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스키야는 아니고 요시노야일 겁니다. 아마 요시노야의 체인점에는 이걸 다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도 그 일본식 중화 요리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이 기름때가 정말 분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수구가 막히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여기 한 군데서 쓰는 거 가지고 온 자료가 아니고요. 그냥 대표적으로 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생선을 이 마트에서 생선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린내가 주변에 확 퍼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용하기 전하고 사용한 후하고의 그 냄새가 얼마큼 퍼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료를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흔히 말하는 녹조, 녹조가 생기는 거를 해결하는 거죠. 골프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중간중간에 뭐라 그러죠? 이제 호수 같은 거 있죠. 거기가 다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이 갇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갇혀 있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녹조가 생기는 조건이 물을 가둬 놓는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물론 물이 가둬놓져 있으면은 녹조가 생기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녹조랑 골프장에서 생기는 녹조랑 원인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골프장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이런 기술들,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다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이제 인증을 받은 거예요. 하기 전하고 하기 후하고. 그게 뭐냐면은 이 드래카 이젝트 펌프 시스템이라고 다른 재료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물을 이 디렉카를 계속 통과시킵니다. 그 안에 있는 물들을 계속 통과시키면은 물이 스스로 이 정화 역할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라이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폐균상을 다시 재가공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건조기 같은 건데 깨 뽑고 콩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뽑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건조기인데 요새 왜 드라이 플라워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이 플라워를 색깔이 안 날아가요. 여기서 건조를 시키면은. 그러면은 사과 슬라이스, 뭐 귤 슬라이스 이런 것들을 여기 안에서 건조를 시키면은 원색 그대로 해가지고 보존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한때 몇 년 전에 유행했었죠. 뭐 말린 건조 과일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색깔이 변하는데 여기에서 말리면 천년색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꽃 말리는 것도 있고요. 아까 이 이그젝트 시스템이고. 자, 여기까지가 일본에서 이제 저에게 보내준 자료고, 제가 10년 동안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영업 활동을 했었고요. 뭐 이 자료 말고 병원, 그 다음에 뭐 수영장 이런 게 세부 자료가 다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다 못 가져오고 그냥 딱 기본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제 설명이 좀 많이 길었는데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국내에서 제가 설치한 것들의 사진을 좀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이 모델이 있었는데 이 모델이 단종이 됐거든요. 이게 좀 불편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본품이 들어가고 이게 부스터가 꼭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한 개의 제품 가지고 요 부스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고, 요거 이제 ITB 이 선을 연결해 놓은 거고요. 요렇게 ITB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조그만한 식품 회사였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자기 주 메인에다가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식품 회사라고 치면은 거의 뭐 탑급에 들어가는, 브랜드는 말씀을 못 드려요. 여기하고 이제 기밀 유지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는 아마 대부분이 저 빨래방일 거예요. 빨래방들이 이렇게 배관을 보통 바닥에다가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래방에 이렇게 납품을 한 거고, 여기는 이제 자기네들 이런 음이온수로 세탁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광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도 빨래방이었고, 여기는 아파트인데 창원에서 좀 큰 병원의 원장님 집인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창원 사람들은 그 병원 이러면은 뭐 누구라도 알 정도의 그런 병원의 원장님이고, 이거는 이제 장미농장에다가 설치를 한 거거든요.
이게 저수 탱크가 큰 게 2개가 있어가지고 3개인가 있었습니다. 3개인가 4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수에서 끌어당길 때 그때 하나 쓰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올 때 쓰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총 2대가 들어가고 이제 이 장미를 키우시는 농장입니다. 여기는 지금은 아마 이 사장님이 이거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농장을 아마 문을 닫은 걸로 기억이 나요. 이분이 왜 닫았는지는 뭐 개인 사유니까 제가 그것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요거를 이제 이 분무 수경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키우셨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꽂아 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근데 여기서 키우셨는데 이게 안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가 가지고 이 분무 수경 컨설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장비가 요거 1대, 요거 2대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개는 순환되니까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이 한 개는 원수에서 원수 자체가 좋아야 되니까 원수에 1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순환되는 곳에 1대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2대. 요거 이제 나눠진 건데 이제 이게 1대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아마 빨래방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빨래방인가 그런 거 같고, 여기는 이제 카페고요. 예, 커피 하시는 분들도 디레카 물 가지고 커피를 내리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 물하고 커피를 내리시는 분하고, 이제 특히 더치 커피 있잖아요. 더치 커피 내리시면은 맛이 절대 못 따라갑니다. 예, 이거는 제가 100% 장담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초창기에 제가 테스트한다고 제품을 가져온 거고요. 이거를 꼭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싱크대 밑에다가 해가지고 위에 이제 조리수 밸브로 해가지고 이제 음용수로 하시는 건데, 이거는 제가 정식 수입은 안 합니다. 이 정수기가 돼버리면은 정수기 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이제 구매 대행 쪽으로만 해드리고, 디레카는 제가 이제 직수해가지고 이제 제 회사가 통관시켜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뭐 직구로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식당입니다. 식당인데 여기가 아마 해산물인가 하던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대구인데, 대구에 그게 유명하죠. 저 곱창이었나? 뭐 하여튼 그 회사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곱창 만드는 공장.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파트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식품회사 공장인데 거기에 이제 계량기 안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네. 영상이 제가 이거를 10년 동안 떠들다 보니까 중간에 뭐 커트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막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네. 디레카 설명은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기본적인 설명만 드린 겁니다, 이게. 근데 저도 이 디레카라는 거를 지금 판매를 한 지가 거의 10년이 됐는데 저도 안에 기술을 다 몰라요. 다 얘기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케이스가 생길 때마다 또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왜 그렇냐, 뭐 때문에 그렇냐 이러면은 그때마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타무라에 있는 디레카, 이게 뭐 저희가 흔히 뭐 다단계에서 나오는 것 같이 뭐 이런 제품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대리점이 있고요. 뭐 저는 한국 대리점이지만은 뭐 유럽 대리점에 있는 사람, 영국 대리점, 뭐 전 세계 대리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까탈스러운 고객이 한국 분들이거든요. 그 이유는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물이 너무 좋아요. 네, 물이 너무 좋아서 수돗물만 써도 저 다른 외국의 동남아나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 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본보다 우리나라 물이 더 안전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또 우리나라 또 정수기가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수기, 연수기 이런 개념으로 디레카를 접하시기보다는 디레카를 활용을 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한, 좀 더 특출난 제품이나 식품, 음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집에 연수기 같은 거 설치하시면은 제가
연수기가 달려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한번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물이 좋다라고 굉장히 느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소금을 계속 갖다 넣어야 돼요. 그 연수기에 쓰는 소금을. 그래서 그런 귀찮음이라든지 또 내가 물에 대한, 특히 여름 되면은 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식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게 빨리 잘 상하고, 이 습하다 보니까 이 공기 중에 있는 균들이 빨리 다른 데 부착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긴 설명 일단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디레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 디레카가 뭐 물의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10년 동안 회장님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국가의 연구소에서도 인정해 줄 만큼의 그런 우수한 제품이니까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가격은 비싸더라도 당장은 비싸죠. 네, 저도 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주 고객층들이 의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많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거고, 저도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안과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3천만 원짜리 물기계도 써봤대요. 그런데 이게 훨씬 좋더라,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 판매하는 게 뻥치는 거 아니냐, 사기 아니냐,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유튜브도 좀 봐주시고요. 뭐 제가 상품을 설명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1시간 40분, 지금 녹화 시간이 그렇거든요. 1시간 40분을 떠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고객들마다 이거 설명하고 저거 설명하고 이러면은 그 듣는 분도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남기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또 더 궁금하다 이러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만큼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에 저의 일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